안녕하세요. 젊은이들과 소통하고 싶은 아재의 리뷰 아재입니다. 오늘 드디어 비주얼이 화면 밖까지 터져버린다는 여신강님 첫 회가 방송되었죠.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구독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사람의 감정선을 다루는 멜로물보단 시그널이나 비속 같은 장르물을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여신강님 같은 경우 괜히 리뷰한다고 설쳤다가 아니한만 못하게 될까 겁이 났었습니다. 솔직히 원작인 웹툰도 보지 않은 상황이라 더 힘들 것 같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렇게 용기를 내어 리뷰를 만들게 된 계기는 요즘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문화에 대해 저와 같은 아재들도 함께하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눈 크게 뜨고 시청한 여신강림 리뷰 시작합니다. 일단 원작이 웹툰인 걸 알았지만 저는 드라마 방영 전까지도 원작은 보지 않았습니다. 웹툰을 원작으로 만든 드라마일수록 저도 모르게 드라마와 웹툰을 비교하게 되고 장단점만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드라마 리뷰어답게 드라마로만 여신강림을 평가해보기로 했습니다. 처음 여신강림의 방영 소식을 여러 매체로 접하고 관련 정보를 이리저리 가볍게 살펴보니 뭔가 약간 풋풋한 청소년들의 사랑 얘기와 요즘 젊은이들의 트렌드, 외모에 대한 이야기인 줄 알았죠. 하지만 지금 1회차를 모두 보고 나서 느낀 기분은 그렇게 단순한 사랑 얘기를 하는 드라마는 아니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과거, 그러니까 아주 옛날이죠. 제가 젊은이일 때 보던 청춘 드라마들, 나, 사춘기, 학교, 공룡선생 등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제목을 듣고 이게 뭔 드라마야 하셨다면 당신은 확실한 젊은이십니다. 이런 청소년 드라마들은 모두 그 세대를 대표하는 청소년들이 가진 고민과 성장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특히 정준 씨가 출연했던 사춘기의 경우 많은 시청자분들이 자식 키우는 마음으로 봤다고 할 정도였죠. 헌데 2020년 제가 처음으로 본 여신강림 또한 그때 어른들이 정준을 바라보던 그 마음으로 볼 만큼 묵직한 것이 느껴지는 성장 드라마 같았습니다. 아픔이 있어 어딘가 텅 비어버린 것 같은 얼굴 천재 수호, 집안 사람들에게도 무시당하고 학교에서도 만두 셔틀을 하는 외모 컴플렉스를 가진 주경이, 이 두 사람의 단순한 사랑 얘기가 아닌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으로서 부족한 나에서 온전한 나로 발전해 나가는 성장 드라마. 어떤 분들은 여신강림을 본 후 너무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하지 않냐 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드라마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주경이가 이뻐지려 하는 이유는 외모지상주의가 아닌 생존의 문제였다고 말이죠. 주경이는 본인이 못생긴 걸 알고 있었지만 나름대로는 만족하며 본인이 좋아하는 걸 즐기고 사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주경이 좋아하던 이무기 오빠도 자신의 진심보단 외모를 받고 학교 친구들 또한 주경의 성격이나 행동이 아닌 오롯이 못생겼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만 그녀를 괴롭혔죠. 주경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싶던 그녀를 다른 사람들은 그들만의 잣대로 못생긴 아이로 살게 했고, 그렇게 자신을 잃어버린 주경은 세상 끝 난간에 서게 된 거죠. 주경이 입장에선 그 어디에도 외모 지상주의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살고 싶었던 것이죠. 예뻐져서 인기를 끌어 인싸가 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주경이는 그저 사람들이 자신을 주경이로 봐주기를 바랐던 겁니다. 그렇게 세봄고로 전학을 간 주경은 자신을 이쁘다고 해주는 친구들을 의식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보단 자신을 주경으로 봐주는 것에 기뻐하는 듯 보였습니다. 흔히 화장을 화장빨이라고 부르며 가면같이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주경에게 화장은 자신감이었습니다. 왠지 저는 주경을 보며 화장을 한 것이 아니라 지운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못생김이라는 세 글자에 가려 주경을 잃어버렸던 그가 화장을 통해 진짜 주경이라는 자신감을 찾은 거죠. 이뻐져서 받는 관심보단 친구가 생겨서 좋고, 난생 처음 단톡방에 초대되어 보고 친구들과 떡볶이도 먹고 게임도 할 수 있는 고등학생이 될 수 있어서 더 행복해 보였습니다. 배트맨과 비교해봐도 좋을 듯 싶네요. 저는 늘 배트맨을 보면서 가면을 벗은 브루스 웨인보단 가면을 쓴 배트맨이 더 자기 자신 같았거든요. 배트맨에게 가면은 자신을 보여주는 도구이고 방탕하고 철없는 브루스 웨인이 되려 본 모습을 감춰주는 가면인 거죠. 본 모습을 가림으로써 내면의 본 모습을 더 보여줄 수 있는 배트맨처럼 주경이도 자신의 본 모습을 가림으로써 내면의 본 모습을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결국 그렇게 쌓여진 자신감과 자존감은 나중에 화장을 지우고서도 유지되며 진짜 주경이로 성장할 수 있겠죠. 이런 이유에서 여신강림은 단지 외모를 비추며 외모가 기준이다 라는 드라마가 아닌 되려 그것을 두 바퀴 반 비틀어 외모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람의 겉모습보단
속을 보아라 라고 말해주는 훌륭한 드라마가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여기 주경이 말고 또 한 명의 청춘이 있죠. 펜트하우스의 봉태규보다 유퀴즈의 조셉보다 더욱더 톰 브라운이 잘 어울리는 남자. 아니죠. 되려 톰 브라운이 제발 나 좀 입어줘 했을 것 같은 남자. 얼굴이 개연성이고 이목구비가 스토리인 얼굴 천재 수호. 세상 끝 난간에 서있던 주경을 구하고 고장난 엘리베이터 덕분에 주경을 업고 내려왔지만 겁나 힘듦이 얼굴빛에 녹아 사라져 하나도 안 힘든 것처럼 보이는 수호. 평상시 모습은 찢어진 만화책 한 페이지에 애국가를 비교하고 인생과 비교하는 앞뒤 꽉 막힌 원칙주의자의 사람에겐 정 하나 주지 않을 만큼 냉정한 츤데레 같아 보이지만 주경을 구할 때만큼은 진심이었던 수호. 저는 수호 또한 성장이 필요한 아픈 청춘 같았습니다. 주경은 못생김 때문에 가려져 있던 자신을 화장으로 꺼내었지만 수호는 그것과는 정반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처 때문에 자신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되려 츤데레한 모습으로 수호라는 본 모습을 숨기고 살아가는 그런 인물 같았습니다. 뭔가 자석 같은 느낌이 스멀스멀 피어오르죠. 자신을 보여주고 싶은 주경, 자신을 보여주기 싫은 수호, 사람이 필요한 주경, 사람이 필요 없는 수호, 정반대의 S극과 N극이지만 가까이 있으면 찰떡같이 붙어버리는 자석. 그래서 왠지 수호와 주경의 러브라인이 심하게 기대가 됩니다. 전혀 다른 두 사람이 서로 성장하며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 극단적인 흑과 백이지만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어 이쁜 회색을 만들어낼 것 같은 느낌. 이미 주경과 수호가 운명적 첫 만남을 했던 그날, 수호는 자신이 그 난간에 서 있던 누군가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을 주경에게 해줌으로써 주경에게 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려줬고, 주경은 그런 수호에게 그렇게 계속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건 그 사람도 원치 않을 것이라며 수호가 상처받은 가슴에 약을 발라주었죠. 츤데레한 수호의 모습이 아닌 누군가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수호의 본 모습과 화장을 하지 않고 본 모습으로 있던 주경은 이미 이날부터 서로에게 딱 필요한 씨앗을 마음속에 심었던 거죠. 그리고 그 씨앗은 무럭무럭 자라서 그들의 상처를 이쁘게 덮어주겠죠. 이렇게 리뷰를 하고 보니 여신 강림은 더더욱 이쁘고 화려한 화면만 즐기는 드라마가 아니라는 게 확 와닿지 않나요? 분명 눈부신 비주얼의 차은우와 문가영도 볼거리 중 하나겠지만 이왕이면 화려한 비주얼과 더불어 사람이 완성되어가는 수호와 주경의 성장 스토리도 눈여겨보시는 게 여신강림을 150% 즐기실 수 있는 꿀팁이지 않을까 하네요. 뭔가 이렇게 할 말이 주구장창 나오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시작한 리뷰였는데 저도 모르게 젊은이들의 세계에 푹 빠져 봤던 것 같네요. 긴 리뷰 즐겁게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래서 오늘의 한 줄 평, 만두가 먹고 싶다. 고기 2개, 김치 하나.